네, 윤석열 정부와 우리는 달라야 한다. 예, 페이스북에 이 한마디로 스타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제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예, 의원님 어제는 한겨레에서 오늘은 취재편의점에서 연이틀 의원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 기자님을 자주 봐서 좋습니다. 네, 저도 제가 좋아하는 강득구 의원님을 자주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좀 녹록치 않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아침 조간에 제가 재밌고 좀 독특한 지점을 찾았는데요. 진보 언론들에서는 지금 최근에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강준욱 비서관에 대한 해임 이분을 계속 가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보수 언론들 조중동 보수 언론들에서는 강선호 의원을 또 해임해야 된다. 지명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두 현상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보수냐 진보냐 떠나서요.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촛불 전국 거쳐서 계엄 세력을 넘어서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힘은 국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의 중심은 국민이다. 진보 보수를 넘어서 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보 보수를 넘어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자면 당내 안에서도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이 갑질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예민한 이슈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제 국회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 가운데 일부는 혹시 나도 갑질했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보좌진들이 그런 생활 쓰레기 이런 거 버려줄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좌관한테 그런 거 시키면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까? 입장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부분은 나눠지고 있는 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 쓰레기 이런 부분까지 시킬 수 있냐, 주문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사적으로 고용한 게 아니고요. 국가의 세금으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임을 줘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파트너십과 동지의식을 갖고 하는 게 제일 맞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의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부분이지 사적인 부분은 어쩌다 아주 극히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동의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선호 의원도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를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또 되돌아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냉정하게 보면 두 가지죠. 정서적인 부분에서 보면 국민들이 동의 못하는 부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서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갑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 또 대통령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역량, 자질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여간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하여간 딜레마다. 예. 오늘 방금 전에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입니다. 박찬대 정청래 두 당대표 후보자는 일제히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 김성훈 전 경호차장 파면안을 제거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조갑재 대표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를 만나서 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같이 걸어갈 것이다라고 했고요. 오늘 저녁에 회동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다종다기한 소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두 인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도 강준욱 그 비서관에 대해서는 사퇴하는 게 옳다 이런 판단이시죠? 저는 자진 사퇴 안 하면 파면해야죠. 우리가 통합해야 될 대상이 있고요. 큰 틀의 통합에 대한 비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란 세력과 통합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내란 동조 세력과 통합한다. 윤석열을 찬양했던 세력과 통합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없고요. 네. 동의해서도 안 되고요. 그거는 촛불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거는 뭐 누가 봐도 동의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사퇴를 하거나 안 그러면 파면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댓글창에 밀정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비서관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밀정이 한 명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면 또 다른 쪽에 붙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함께 해야 된다. 더군다나 대통령실이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예. 네, 대통령 판단은 통합 차원에서 보수 쪽에 이 통합비서관의 역할을 맡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박근혜 촛불 때 상식적인 보수를 끌어안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극단적 태극기 사태 이게 그래서 더 막 그 갈라져서 서로 소통조차 안 하는데 이걸 좀 막으려면 통합비서관실은 좀 보수 쪽에 맡겨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강력하다고 하시던데. 저는 대통령의 뜻 아주 또 동의합니다. 네. 통합비서관이라는 자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수를 끌어안고 포용하고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을 나눈다. 당연히 동의하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가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이 통합 보수인가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수구라고 생각합니다. 수구. 그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구 세력과 보수 세력은 다릅니다. 다르다. 보수 세력은 함께 통합의 대상이지만요. 수구 세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산의 대상입니다. 수구는 청산의 대상이다. 예. 그럼요. 예.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 일제와 기득권 함께 누렸던 세력들 보수 세력인가요? 아니면 기득권과 함께하면서 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청산의 대상이잖아요. 그 청산을 못 해갖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세력 당연히 함께 가야 되죠. 그러나 수구 세력은 청산의 대상이고 그리고 정리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는 세력임을 분명히 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강덕구 의원님을 모신 이유는 김건희,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추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사실상 김건희 전문가다. 양평부터 시작해서 지금 16개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 특히 김건희 씨는 8월 6일 날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쭉 보면 이 김건희의 뭐랄까요? 종합적 키워드라고 해야 돼. 김건희는 뭐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한숨. 김건희 한마디. 예. 사적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사람이다. 남편도. 네. 예를 들면 남편도. 예, 남편도 사적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다 바친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다 바치고 다 이용한 대표적인 사람이 전 김건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마각이 서서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서서히 드러났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이미 거의 99% 퍼즐은 다 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남편인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전방위적으로 막아준 거죠.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를 위한 대통령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건희를 위한 대통령, 김건희 대통령 연결이 안 되지만 김건희를 위한 자기 권력,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쳤다. 네. 예, 이 다음에 이 남자를
여성사에서 어떻게 기록할지 참 궁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윤석열이라는 이 남자를 여성사에서 어떻게 기록할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조금 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종점 변경 문제 이 관련해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출국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를 본격화하려고 하는데요. 이 양평고속도로에서 의원님 판단하시기에 반드시 밝혀야 될 의혹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의 가장 큰 핵심은 이런 겁니다. 누가 이걸 기획했고 네. 왜 기획을 했고 예 그것을 동조한 세력들 주범은 누구고 공범은 누구냐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미 이것도 저는 특검에서 90% 이상은 퍼즐을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네. 김건희를 소환했다. 그리고 또 그 김성교 의원을 출국 금지시켰다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퍼즐이 다 완성돼 가고 있다. 네.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김성교 출국 금지한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왜 인수위 때 이거는 사실 제일 우리가 네. 국민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양평공항지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네네네. 근데 양평고속도로는 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인수위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 사실은 밑에서 작업을 하면서 예. 예를 들면 인수위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집어넣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작업하게 만들고 거기에 또 원유령이 한 축이 있고요. 예. 예. 그러면서 전 본격적으로 기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용역사를 활용하는데 공무원들 동원하고 예를 들면 네. 용역사들이 이 종점 변경하게끔 뭐 이렇게 제안서 내게 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누가 네. 저는 뭐 김건희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가족.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공범들은 네.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 승승장구를 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동해나 경동 이런 데는 매출액을 늘렸을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뭔가 혜택을 줬겠죠. 네. 예. 그걸 통해서 김건희 씨가 이루고자 하는 바, 예를 들면 갖고 있는 땅들을 네. 통해서 부를 훨씬 더 많은 이익들을 창출했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눠줬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게 권력을 한 나라의 대통령제에서 권력의 정점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라는 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권한과 영향력이 셉니다. 그런 것들을 오직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 부부를 위해서 전 윤석열 부부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건희 부부. 이것을 전 법정에서 네. 결과가 다 나오겠지만 역사가 예. 어떻게 기록할지 심판할지 뭐 이런 거 꼭 저는 보고 싶습니다. 김건희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건희 가족 그러니까 최은순 그 엄마. 네. 엄마를 정점으로 한 이 부의 뭐 카르텔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건희가 정점에 있습니다. 사실은 네. 모든 거의 중심이 김건희입니다. 네. 근데 김건희가 남편을 예를 들면 검사에서 이 중앙지검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까지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엄마 또 주변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부를 축적하고 예. 그러면서 갖고 있는 권력들 남편의 권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후진적인 정치 아프리카에서도 못 볼 모습이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를 3년 동안 했다. 근데 여기에 공범이 누구냐? 저는 국힘의원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힘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윤석열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까? 찐윤, 친윤, 비윤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아니 한동훈도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 된 다음에 할 때 입장이 다 달랐지. 그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누구보다 먼저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2인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전혀 아닌 척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뭐 권영세, 뭐 권성동, 윤상현 윤석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순진한 거예요. 그래요. 예. 순진한 거 아닌가요?
그 뒤에서 의원님 순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분들이. 아니 순진하죠. 이철규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예. 사람들이 예. 한 통속이 돼서 권력을 누르고 그리고 그에서 또 나름대로 부를 또 알게 모르게 잡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윤석열 정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예를 들면 그야말로 저질스러운 정권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장 어찌 보자면 지금 뭐 수사까지 거부하고 있으니까 악질적인 저질 정권이었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지만 종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김건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왕국이죠. 김건희 왕국을 꿈꿨다. 예, 통일 예. 대통령? 본인이 통일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뭐 한때 그런 비하인드 내지는 뭐 그런 이제 뒷얘기가 나왔지만 예. 그럴 수 있죠. 내가 남편이 권력을 잡고 네. 내가 뒤에서 조종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부도 축적하고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네. 그러니까 야, 이 권력이 이렇게 좋구나. 어떻게 보면 권력의 맛을 처음 본 사람은 최은순 씨입니다. 최은순 씨가 예를 들면 제가 알기에는 이 검찰 조사를 받는데 경찰 조사를 받는데 권력의 힘으로 빠져나오고 이러면서 와, 이 권력이 참 좋은 거구나. 네. 돈을 벌려면 권력을 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네. 또 권력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예를 들면 권력을 통해서 땅 영도 변경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김건희 딸을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는 부분과 연결해서 또 그 전에 무슨 권력 그 검사를 연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 다음에 다 밝혀지겠지만 권력이 좋다라는 걸 제일 먼저 안 사람은 최은순이다. 최은순. 예.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딸을 일정 정도 하려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리고 김건희다 예를 들면 예. 아이러니한데 예.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꿈꿨던 건 예. 권력을 통해서 그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부 예. 그리고 또 그 이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야말로 권력이 사유화되고 사유화라는 건 이익과 명예를 다 갖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건 헌법과 법률에 기반을 둔다.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3년 동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기반인 양평을 뭐 김건희 랜드로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공흥지구 개발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 지역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유화 하려고 했었나? 양평 시민들이 들으면 뭐 기가 막힌 노릇이지만 김건희 왕국, 건희랜드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거 사실은 아니냐. 김건희 고향이죠. 네. 그 아버지 고향이죠. 아버지가 전 양평에서 군 공무원을 했고요. 네. 그때부터 사실은 김성교 의원이 공무원이었거든요. 예. 공무원이었는데 거기서 그 인연이 있다는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버지는 착한 공무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면서 최은순 씨가 그 아이들 생계 하다가 이제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서 부동산에 눈에 김충식 씨. 예. 그 얘기를 들지 모르겠지만 예. 이러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또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는 게 불법적 요소들이 있을 개연성이 높으니까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 가다가 권력 예. 그리고 또 권력의 맛을 보고 뭐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의 시작은 예. 양평 강원도 원주에서 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남양주라든지 뭐 여러 군데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동산 개발과 그리고 부동산 정보를 얻는 데는 권력이 꼭 함께 필요하다. 예. 있어야 됐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용한 거다. 큰 권력이 검사였고 예. 그 검사를 예를 들면 찾기 위해서는 예. 뭐 네. 카르텔 네트워크 이런 걸 만들었다. 예, 이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대체로 이게 다 드러난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그 뭐 딸을 이용하고 뭐 어쩌고 이런 말씀들 주신 것처럼 이게 종합을 해보면 그 국가라는 것을 제가 어제 한겨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모델로 삼았던 거 아니냐 최초로. 그러니까 예. 국가가 비즈니스 장이었죠. 그렇죠. 비즈니스의 토대로 국가를 활용하려고 했었다.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보면 현직 그 영부인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하고도 연루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뭐 옛날 일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제일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집사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도 의원님 지금 뭐 굉장히 추적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전 사실은 예를 들면 김건희 게이트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집사라고 불리는 김혜성 씨잖아요. 네. 근데 김혜성 씨가 관계됐던 회사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IM 모터스 관련 모빌리티 IMS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거기서 한 68억 정도의 예를 들면 시세 차익 주식 주고받고 하면서 네. 근데 그런 그게 사실 예를 들면 김혜성 부부가 관계만 돼 있을까? 근데 예를 들면 그 관련된 회사 보면은 그 신한 네. 상호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이죠. 예. 신한상호저축은행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예. 이게 다 그 김건희 씨랑 관련된 회사들이거든요. 예. 이런 데가 그리고 소유 주요 대기업들이 네. 자본 잠식 단계에 있는 그 회사에 왜 투자를 했을까? 네.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가 없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에도 네. 온갖 이권에 개입했구나. 뭐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괴감을 느끼고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싸웠잖아요. 양폰 공주 포함해서. 근데 국힘의원들은 진짜 미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무리 네. 같은 당 그리고 국힘에서 뭐 공천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를 들면 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그야말로 이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적으로 다 활용하면 이거나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 다 봐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김건희 씨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권력을 그렇게 방조하고 봐준 세력이 검찰 세력이고 그리고 국힘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정치검찰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치검찰이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국힘이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전혀 반성 안 하고 전혀 자기네들은 그 여전히 예를 들면 뭐 그 검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잖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였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제20대 대통령 김건희 이런 글을 올리신 건가요?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의 시작은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이다. 아니 뭐 이미 네. 그 16가지 지금 그 혐의 내용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 김건희 게이트 포함해서 모든 게이트 중심에는 김건희가 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도 상당히 있을 거다라는 게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게 시작과 끝은 김건희로부터 시작되고 김건희로부터 그리고 김건희에서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김건희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한 거고 바지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다. 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페이스북에 다 쓰신 내용이고 실제로 의원님 방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많은 비리들을 좀 추적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실 때도 뭔가 새로운 게 있다. 그걸 가지고 나오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의원님?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팩트 체크잖아요. 네. 주진우 의원처럼 네.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좀 더 지금 체크를 해보겠는데 조만간 얼개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대략. 저희들이 한두 가지가 돼 있는데 조만간 한번 불러주시면 가장 먼저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약속을 한 건데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가 더 있어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겠다고. 오고 싶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페이스북에 쓰신 대로 중요한 것은 이 국정농단의 실체가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모두 16가지 혐의입니다. 근데 다 떠나서 핵심은 주가 조작, 그 다음에 통일교 등 종교기관들로부터 어떤 그 뇌물송 협찬 뭐 이런 거 받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이전 또는 그 대통령실 무슨 공사 관련해서
지금 보면 히림 건축 21g 등등 해가지고 감사원이 대폭 봐준 거 있죠.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명태균 건진이죠. 명진이란다. 명태균 건진 뭐 이런 등등이 있는 거예요. 쭉 봤을 때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내가 추적해온 김건희는 제일 심각한 이슈는 여기서 드러날 거다. 물론 다 심각하지만 의원님께서 좀 넘버링을 한다면 어떤 게 제일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김건희 게이트의 핵심. 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은 이 경제를 망치는 거고 그리고 정보를 위해서 정보를 얻어갖고 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예. 자본시장 질서를 흔든 것은 뭐 미국에서는 뭐 몇백 년을 구형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 시장에서 뭐 장난치고 그러면은 이거는 용서가 없다. 뭐 저는 사형이에요. 뭐 사형시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런 뭐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최은순 씨 중심으로 해서 땅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딸은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야말로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부동산이 갖고 있는 거를 통해서 이 부를 축적하는 게 한 가장 큰 통로에 따르면 주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주식과 부동산 이 두 가지 축을 이용해서 갖고 있는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단순하게 돈을 갖고 뭐 돈을 대고 뺐다 이런 게 아니고 정보를 이용해서 또 정보를 교묘하게 만들어내서 뭐 이런 거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의원실에서 발견한 새로운 내용은 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의원님의 논평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평도로나 그 밖에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세게 또 뭐 취재하셔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게이트에 투자했던 카카오 임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다는 받았다고 거잖아요. 하죠? 그러면 이 관계가 굉장히 오래된 관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교적 뭐 관계가 얼마나 됐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네. 관계의 깊이도 중요한 거고요. 또 예를 들면 김건희 입장에서 이해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관계의 깊이, 관계의 지속성 그리고 관계의 내용 이런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주고받았거나 네. 뭔가 신세를 졌거나 예.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초청을 했지 않았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김건희 특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들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시다가 예. 가장 뜨거운 뉴스가 있을 때 취재 편의점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입니다. 근데 단독은 전부 딴 데 갖다 주시던데. 아닙니다. 단독 준비해왔고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